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자 최영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종합방송인이라는데 뭐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뭐 불러주면 이것저것 다 나간다는 얘기겠고, 예. 다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직 뭐 부족하죠. 더 벌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오니까 춥죠? 예,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예. 나와서 따뜻한 분들이 계시고, 네네네. 추운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는 조금 춥다. 예, 예, 이런 많이 춥습니다. 예. 예. 자, 최영진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나갈 생각 있나요? 안에 있다고 뭐 다 따뜻한 건 아닌데. 나가면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예. 명쾌한 답이네요. YTN이 다른 것보다 많이 쌀쌀해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다른 데 쌀쌀한 데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국이 뭐 돈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많이 쌀쌀해요. 그러시지 마세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 많이 쌀쌀해요. 지금 저희 둘은 영하인데 그쪽은 40도입니다 지금. 예. 그걸 가지고 춥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비교하면 그렇지만 예. 저 또한 또 딴 것과 비교하면 그렇다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저랑 같이 어울리려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YTN 탑을 찍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치를 찍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점점 갈수록 저 최하를 찍더라고요, 요즘. 그래요? 예. 네. 자, 프리미어리그가 드디어 개막했는데 먼저 개막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 개막전에는 이 토트넘의 주포였던 해리 케인이 사실상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원톱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선수가 나서면서 그 자리를 잘 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누누 감독이 첫 데뷔전을 치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저는 케인 선수가 안 나오길래 벌써 이적했나? 왜 안 나온 거예요? 선발. 지금 뭐 이적설에 좀 휩싸여서 지금 해리 케인 선수는 다른 팀으로 좀 보내달라 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못 보낸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그 지난 2라운드에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팬들도 아마 좀 비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팬들도 지금 뭐 해리 케인 선수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구단을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첫 경기를 맨시티하고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때문에 또 엄청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울버햄튼이 전이었는데 정말 저도 경기를 이제 풀타임으로 다 봤습니다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토트넘 자체가 뭐 슈팅이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좀 되지 않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거의 활약을 좀 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약간의 이제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고 지금 토트넘 경기력 2라운드 보고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누누 신임 감독이 그러면은 어떻게 전술을 잘못 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누누 감독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당하시네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좀 정해진 대로만 조금 섞어서 주시면 너무 초반부터 없는데요. 네, 만약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당 2만 원씩 더 주셔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예, 일단은 누누 감독이 새롭게 치르는 시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시험해보는 단계겠죠. 그런 차원에서 팀이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심적으로 뭐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 손흥민 선수 부상 괜찮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일단 2라운드에서 이 허벅지에 테이핑을 하고 나오면서 부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뭐 후반에 몇 차례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막전과 비교하면 좀 몸이 무거워 보였고 결국 후반 27분에 해리케인과 교체가 됐는데 교체될 때 표정이 어둡고 또 걸음걸이도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부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경기 후에도 이 누누 감독이 손흥민이 워밍업 때 몸에 좀 이상이 있음을 느꼈지만 경기에는 뛸 수 있었다. 네, 검사를 해봐야 안다라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신인 감독 누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데 저는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좀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요. 좀 뭐 아직 그 김기혁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2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도 손흥민 그 선수의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일단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 포함을 시켰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당한 부위가 햄스트링입니다. 예. 허벅지 쪽인데 여기가 부상을 왜 당하냐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때 있잖아요. 허벅지에 순간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근육이 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득점하는 그 유형의 선수거든요. 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에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뭐 그런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테고 또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 대한축구협회에서 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합류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대요. 토트넘 측에. 예. 근데 일단은 2차례 확인했는데 이상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고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27일 이제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29일 와퍼드와의 3라운드 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방금 한 말이잖아요. 너무 저거 했던 거 그냥 또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얼마 없거든요.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었어요. 방금 최영진이 한 말을 네. 길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장황해질 뿐 더 헷갈리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10,000원 정도 깎으셔도 됩니다. 이번 출연료는. 네. 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말고 또 다른 유럽파 김민재 선수가 데뷔 무대에서 맹활약했다고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터키 프로축구로 갔어요. 그 팀 중에 페네르바체 팀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김민재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2주의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 탈취 횟수, 헤딩 경합 승리 횟수, 그리고 총 패스 횟수 등을 통계를 냈는데 경기 공동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라운드 전체 터키 리그 전체에서 순간 최고 시속 통계 시속 34.3km로 전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데뷔골은 넣지 못했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서 터키 리그에서 데뷔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데뷔골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상대 팀이 이제 안탈리아스포르였거든요. 거기에 구라이 브랄 선수를 맞고 골라인 바로 앞에서 굴절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브랄은 이름입니다. 예, 신체 부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은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냥 자체가 구라이 브랄 선수입니다. 안탈리아스포르의 구라이 브랄이요. 같이 방송 못 하겠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가가 오타를 냈나 싶어서 예. 구글에 이 선수 이름을 쳐봤거든요. 네. 쳐봤더니 세이프 서치 카드가 발동이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할 때도 브랄 선수 잡았어요. 브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네, 브랄 맞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 졸라 선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졸라 뭐 그런 또 졸라 찝니다 뭐 이런 거 졸라 찝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방심위에서 이야기 오면 2분 데리고 나가시고. 아니 이거 선수 이름입니다. 진짜로. 선수 이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데뷔전에서 맹활약을 했었는데 예. 앞으로 또 기대되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또 월드컵에도 나와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2019년에 뭐 영국의 와포드 FC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베이징 고안을 선택을 했는데 축구 선수로서 성공보다는 돈을 택했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당시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와포드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거든요. 언론 플레이에 좀 희생이 된 거고 지난 뭐 2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뭐 이탈리아 리그 계속해서 뭐 이적설이 휩싸이긴 했는데 결국 그 터키의 페네르바체 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전으로 더 많은 경기에 뛰겠다 뭐 이런 의도고요. 이게 터키 리그가 사실 빅클럽에 비해서 빅리그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더 큰 무대로 향하는 발판으로선 굉장히 좋은 리그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어제 또 아직 첫 경기였습니다만 데뷔전만 보면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 활약 기대하고 예. 또 지금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라고 알려진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그리스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팀 이름이요. 판테 살로니 케이오스 아틀레티코스 오밀로스 콘스탄틴 누폴리톤 줄여서 흔히 그 파오크라고 하는데 줄여서밖에 할 수 없겠네요. 줄여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팀의 단장이 두 선수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연봉 6천만 원 선으로 계약을 했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해외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예. 그리스 리그에서는 이 발급 절차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제 배구 연맹 역시 두 선수가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6천만 원이면 한국에서 받을 때보다 훨씬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훨씬 못 받죠. 적죠. 6천만 원이면. 예. 6천만 원이면은 거의 신인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국내에서는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그리스로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대한배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해줘야 이 두 선수가 해외 리그로 갈 수 있는데 일단 근거가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경우 해외 이적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대한배구협회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협회에서도 지금 뭐 파오크나 아니면은 뭐 국제배구연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전혀 없다.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하. 계약을 마쳤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로 간다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니까 대한배구협회에서도 쉽사리 또 승인해주기도 어려운 상태고 연봉이 보니까는 4억 정도 받았네요. 인센티브 제외하고 순수 연봉만 4억에서 6천 많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였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서 더 뛸 수가 없으니까 예. 해외 이적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이적 동의서를 대한배구협회에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못 뛴다. 네. 그럼 배구협회는 지금 어떤 스탠스예요? 배구협회에서는 이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 않겠다. 예, 라는 입장입니다. 예. 예. 자, 우리 댓글에서도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네요. 발급해줘라는 의견이 있고 절대 안 된다. 물론 절대 안 된다고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여자 배구가 김연경, 양효진, 그 김수지 선수가 이제 은퇴를 선언하면서 어떤 게 지금 중요해졌냐면 화두냐면 지금 세대 교체가 화두거든요. 여자 배구. 예. 내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대표팀도 복귀시키자.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특히 조혜정 전 그 배구 감독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이제 충분히 반성을 한 후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 바란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리그에서 뛰는 것까지 막는다는 좀 과한 것 같고 국가대표 복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조금 그거는 국민 정서에 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기현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제 힘들죠. 예. 예, 두 쌍둥이 자매는 사실 뛸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 국가대표는 당연하고요. 예. 근데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이게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이 명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국제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대한배구협회가 좀
불리한 어떤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참회의 시간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뭐 가해자들은 장난일 수 있지만 피해를 받는 분들은 평생 짊어져야 될 상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학교 다닐 때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맞아서 문제를 일으켰죠. 예. 맞은 게 자꾸 티 나가지고 숨겨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저 교우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때리거나 뭐 맞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분도 뭐 좀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예. 만일 학창 시절 때 뭔가 있었다면 벌써 불거졌겠죠? 그만큼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 학폭이나 뭐 이런 것도 뭐 B2 이런 것도 그 유명해져야 나오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가야 그런 것도 터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쟤를 끌어내려봤자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둘은 지금 떨어져봤자 뭐 상처 조금 피 조금 나고 뭐 요 정도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네,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유명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우리 세 사람 중에 학교 다닐 때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 저 혼자인 걸로. 아직 뭐 그런 아니에요. 게 저는 없으니까.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 아직 네. 모른다면서요. 근데 그런 논란이 나올 거는 진짜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뭐 현재 행동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행동도 이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대담은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